67세의 최복래 씨는 평생을 바쳐 운영했던 국밥집 문을 닫았습니다. 40년 가까이 새벽 4시부터 밤늦게까지 국자를 잡고 살아왔죠. 손님들이 하나둘 줄어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무릎은 아프고 허리는 굽어지고 이제 그만해야 할 때가 됐구나. 복래 씨는 혼자 중얼거리며 마지막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텅 빈 가게를 둘러보니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더군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자신에게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딸 수영이는 이혼하고 혼자 살면서 연락도 뜸합니다. 가끔 안부 전화가 올 뿐이죠. 남편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요. 복래 씨는 완전히 혼자가 된 셈입니다. 그래도 손 놓고 있을 순 없지. 복래 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로 결심했어요.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일이니까요. 3개월간 열심히 공부해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67세의 새로운 도전이었죠. 첫 간병인을 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어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여러 곳에서 거절당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중개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최복래 씨, 좋은 집안이 있어요. 조건도 괜찮고요. 복래 씨는 설렜습니다. 어떤 환자분인가요? 복래 씨가 이 집에서 일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었죠. 청소하고 밥 해주고 태민이 돌보고. 하지만 뭔가 이상한 일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태민이는 하루 종일 집안을 맴돌았습니다. 거실에서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도 갑자기 일어나서 다른 방으로 가곤 했죠. 그리고 혼잣말을 자주 했어요. 엄마가 화났어. 아빠도 화났어. 복래 씨가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아이들이 흔히 하는 혼잣말이라고 생각했어요. 6살짜리가 뭘 안다고요. 하지만 태민이의 혼잣말은 점점 더 구체적이 되었습니다. 숨겨야 해. 아무도 모르게 숨겨야 해. 복래 씨는 빨래를 개면서 태민이를 지켜봤어요. 아이가 거실 구석에 앉아서 장난감 자동차들을 일렬로 세워놓고 있었죠. 파란 차, 빨간 차, 초록 차, 노란 차. 정확히 그 순서대로요. 태민아, 자동차 정리하는 거야? 태민이가 복래 씨를 올려다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말했어. 이 순서대로 해야 한다고. 무슨 순서? 태민이는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마치 더 이상 말하면 안 되는 것처럼요. 복래 씨는 이상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복래 씨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이고 있었어요. 새벽 2시쯤 되었을까요? 갑자기 태민이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파란 차, 빨간 차, 초록 차, 노란 차. 태민이가 잠꼬대를 하고 있었어요. 복래 씨는 일어나서 태민이 방 앞으로 갔습니다.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아이가 뒤척이며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죠. 엄마가 말했어. 파란 차, 빨간 차, 초록 차, 노란 차. 이 순서 잊으면 안 돼. 복래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6살 아이가 꿈에서까지 자동차 순서를 외우고 있다니요. 대체 무슨 의미인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복래 씨는 거실을 청소하면서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자세히 봤어요. 지연 씨, 민수 씨, 그리고 태민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런데 사진 옆 선반에 놓인 장난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파란 자동차, 빨간 자동차, 초록 자동차, 노란 자동차. 정확히 태민이가 말한 순서대로 놓여 있었어요. 복래 씨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복래 씨는 태민이를 찾았어요. 아이는 자기 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태민아, 어제 꿈 꿨어? 태민이가 크레용을 든 손을 멈췄어요. 복래 씨를 빤히 쳐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꿈? 자동차 꿈. 어떤 자동차? 태민이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마치 누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요.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비밀 자동차. 복래 씨는 더 묻고 싶었지만 태민이가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그만뒀어요. 대신 아이 옆에 앉아서
함께 그림을 봤습니다. 태민이는 집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그 집 안에 작은 상자가 그려져 있었어요. 이건 뭐야? 보물상자. 어디에 있는 보물상자? 태민이는 다시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눈동자가 거실 쪽을 향했죠. 복래 씨는 그 시선을 따라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지연 씨가 외출 준비를 했어요. 요즘 자주 나가더라고요. 항상 어디 가는지 말하지 않고요. 복래 씨, 태민이 잘 봐주세요. 저녁까지 들어오지 못할 것 같아요. 네, 걱정 마세요. 지연 씨가 나간 후 복래 씨는 태민이와 둘만 남았어요. 민수 씨도 회사에 갔고요. 복래 씨는 이 기회에 태민이와 더 이야기해보고 싶었습니다. 태민아, 할머니랑 놀이해볼까? 어떤 놀이? 숨바꼭질. 할머니가 숨을 테니까 태민이가 찾아. 태민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오랜만에 보는 환한 미소였죠. 복래 씨는 거실 소파 뒤에 숨었습니다. 태민이가 열심히 찾아다니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 복래 씨가 나타나자 태민이가 깔깔 웃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듣는 아이의 웃음소리였습니다. 이번엔 태민이가 숨어봐. 태민이는 계단 밑에 숨었어요. 복래 씨는 일부러 천천히 찾는 척했죠. 그런데 태민이가 숨어있던 곳 근처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계단 밑 벽에 작은 홈이 있었어요. 언뜻 보면 그냥 벽지 무늬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사각형 모양으로 파여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숨겨놓을 수 있는 공간 같았어요. 태민아, 찾았다. 태민이가 나오면서 복래 씨의 시선을 따라 벽을 봤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저기 보면 안 돼요. 왜? 엄마가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복래 씨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벽의 홈과 태민이의 자동차 순서, 그리고 아이의 이상한 행동들. 뭔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 씨가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것 같았죠. 그런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쾅 닫더니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지연이는 어디 갔어?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민수 씨는 짜증스럽게 넥타이를 풀었어요. 그리고 소파에 털썩 앉아서 TV를 켰죠. 하지만 TV를 보는 게 아니라 뭔가 생각에 잠겨 있는 것 같았어요. 태민이가 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오늘 할머니랑 숨바꼭질했어. 민수 씨가 태민이를 쳐다봤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디서 숨바꼭질했는데? 거실이랑 계단에서요. 민수 씨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그리고 복래 씨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복래 씨, 집안을 다 돌아다니셨나요? 아, 아니에요. 그냥 태민이랑 놀아준 거예요. 앞으로는 태민이 놀이 장소를 정해주세요. 아이가 다칠 수 있으니까요. 민수 씨의 목소리는 위협적이었어요. 복래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뭔가 건드리면 안 되는 걸 건드린 것 같았어요. 밤이 되자 태민이가 또 잠꼬대를 시작했습니다. 파란 차, 빨간 차, 초록 차, 노란 차. 엄마가 말했어.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복래 씨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 집에는 분명히 비밀이 있고 그 비밀과 태민이의 자동차 순서가 관련되어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태민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것도요. 복래 씨가 이 집에서 일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태민이의 잠꼬대는 계속되었고 복래 씨의 의심도 점점 커져갔어요. 뭔가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야 할 것 같았죠. 어느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연 씨가 또 외출한다고 했어요. 요즘 정말 자주 나가더라고요. 항상 화장을 진하게 하고 비싼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복래 씨,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요. 태민이 저녁도 챙겨주세요. 네, 걱정 마세요. 지연 씨가 나간 후 복래 씨는 태민이와 함께 저녁 준비를 했어요. 아이가 부엌에서 복래 씨를 도와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작은 의자에 올라서서 당근을 씻어주었죠. 할머니,
우리 집 이상해요. 태민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복래 씨는 손을 멈추고 아이를 봤어요. 왜 이상하다고 생각해? 엄마 아빠가 자꾸 싸워요. 밤에 큰 소리로. 복래 씨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가 부모의 싸움을 다 듣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로 싸우는데? 태민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 이야기요. 그리고 숨기는 것 이야기요. 숨기는 것? 응. 아빠가 뭔가 숨겼대요. 그래서 엄마가 화나요. 복래 씨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이 집에 정말로 숨겨진 뭔가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저녁을 먹고 난 후 민수 씨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7시쯤이었을까요? 보통은 9시 넘어서 들어오는데 말이죠. 지연이는 아직 안 들어오셨어요. 민수 씨는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갔어요. 그런데 뭔가 초조해 보였습니다. 자꾸 시계를 보고 핸드폰도 들여다보고요. 태민이가 아빠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오늘 일찍 왔네요. 응, 일이 일찍 끝났어. 민수 씨는 태민이를 안아줬지만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복래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이들을 지켜봤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민수 씨는 점점 더 불안해했어요. 지연 씨에게 전화도 몇 번 걸었지만 받지 않는 것 같았죠. 그러더니 태민이를 방으로 보냈습니다. 태민아, 방에 가서 놀아. 아빠가 일 좀 봐야 해. 태민이가 방으로 올라간 후 민수 씨는 거실을 서성거렸어요. 그러다가 복래 씨에게 말했습니다. 복래 씨, 좀 일찍 쉬세요. 저는 거실에 있을게요. 복래 씨는 이상했지만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뭔가 중요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밤 11시쯤 복래 씨는 화장실에 가려고 방을 나왔어요. 그런데 거실에서 민수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죠. 안 돼, 절대 안 돼. 그걸 건드리면 우리 모두 끝이야. 복래 씨는 복도 모서리에 숨어서 들었습니다. 그 금고는 내 모든 걸 쥐고 있어. 만약 그게 발각되면. 금고라는 말에 복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밀번호는 걔만 알아. 암호는 차 순서대로. 복래 씨는 숨이 막힐 뻔했어요. 태민이의 자동차 순서가 금고 비밀번호라는 얘기였거든요. 민수 씨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안 돼. 너무 위험해. 일단 기다려. 전화를 끊은 민수 씨는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그리고 소파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쥐었죠. 복래 씨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민수 씨가 뭔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어 있고 그 증거가 금고에 숨겨져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그리고 그 금고의 비밀번호를 태민이가 알고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태민이가 그렇게 힘들어했구나. 복래 씨는 이제 모든 게 이해되었어요. 부모가 아이에게 금고 비밀번호를 외우게 한 거였죠. 만에 하나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이라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요. 새벽 1시쯤 지연 씨가 들어왔어요. 현관문 소리에 복래 씨가 깼거든요. 그런데 곧이어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 갔었어? 전화도 안 받고. 일 때문에 갔어. 왜 이래? 일이 뭔 일이야? 이 상황에. 부부가 싸우기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점점 커졌죠. 당신이 벌인 일 때문에 우리가 이 꼴이잖아. 조용히 해. 태민이께.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위층에서 태민이 우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복래 씨는 견딜 수 없어서 방을 나왔어요. 태민이가 계단에 앉아서 울고 있었습니다. 태민아, 괜찮아. 복래 씨가 아이를 안아주자 태민이가 더 크게 울었어요. 할머니,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엄마 아빠가 자꾸 싸워요. 그리고 나한테 자꾸 외우라고 해요. 뭘 외우라고 하는데? 태민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자동차 순서요.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해요.
잊으면 큰일 난다고. 복래 씨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6살 아이가 이런 부담을 져야 한다니요. 다음 날 아침, 집 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지연 씨는 눈이 부어 있었고, 민수 씨는 말 한마디 없이 출근했죠. 태민이만 복래 씨 곁에 바짝 붙어 있었습니다. 복래 씨는 태민이의 등을 닦아주다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 등에 멍자국이 있었거든요. 크지는 않지만 분명한 멍이었죠. 태민아, 이거 어떻게 생긴 거야? 태민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누가 때렸어? 아니에요. 혼자 넘어졌어요. 하지만 복래 씨는 알았어요. 이건 넘어져서 생긴 멍이 아니었거든요. 누군가가 아이를 다치게 한 거였죠. 복래 씨는 분노가 치밀었어요. 아무리 어른들 사정이 복잡해도 아이를 해치면 안 되잖아요. 태민이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날 오후, 복래 씨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걸요. 태민이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요. 사실 환자는 따로 없고요. 집안일 도우미와 아이 돌봄을 함께 해주시면 돼요. 이상했죠. 간병인을 구하면서 환자가 없다니요. 하지만 복래 씨는 일자리가 필요했어요. 더 묻지 않고 승낙했습니다. 며칠 후 복래 씨는 서울 외곽의 고급 단독주택 앞에 서 있었어요. 2층짜리 양옥집이 참 멋있더라고요. 정원도 잘 가꿔져 있고 외제차 2대가 나란히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여자는 30대 중반쯤 보였어요. 키가 크고 날씬했죠. 하지만 표정이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복래 씨죠? 저는 이지연이에요. 지연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웃으면서 인사하는데도 눈에는 웃음이 없었죠. 복래 씨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니 정말 깨끗했어요. 한치의 먼지도 없고 모든 게 제자리에 있었죠. 거실 소파는 새하얗고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습니다. 복래 씨는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보며 괜히 위축되었어요. 제가 해야 할 일이 뭔지 알려주세요. 지연 씨는 복래 씨를 집 안 곳곳으로 안내했습니다. 청소는 매일 해주시고요. 식사 준비도 부탁해요. 그리고 태민이 돌봄이 가장 중요해요. 태민이요? 저희 아들이에요. 6살이거든요. 그때 계단에서 아이가 내려왔어요. 동그란 눈에 까만 머리카락, 참 예쁜 아이였죠. 하지만 아이 표정도 어딘가 침울해 보였습니다. 태민아, 인사해. 복래 할머니야. 태민이는 고개만 살짝 숙였어요. 말 한마디 없이요. 복래 씨는 아이에게 다가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안녕, 태민아. 할머니가 앞으로 여기서 일하게 됐어. 태민이가 처음으로 복래 씨를 똑바로 봤어요. 그런데 그 눈빛이 너무 슬퍼 보였죠. 6살 아이가 가져야 할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지연 씨가 복래 씨의 방을 보여줬어요. 1층 구석에 있는 작은 방이었죠. 창문도 작고 어두웠어요. 하지만 복래 씨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일자리가 있는 게 어디예요? 남편은 회사 일로 늦게 들어와요. 저도 가끔 외출할 일이 있고요. 그럴 때 태민이 잘 봐주세요. 지연 씨의 말투는 계속 차갑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어요. 복래 씨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첫날 저녁 복래 씨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좋은 재료들이 가득했죠. 한우, 고급 채소들, 수입 과일까지. 복래 씨는 마음을 다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태민이가 혼자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지연 씨는 전화 받느라 바빴고 아버지는 아직 안 들어왔어요. 복래 씨는 태민이 옆에 앉았습니다. 태민아, 맛있어? 태민이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여전히 말이 없었죠. 복래 씨는 아이가 왜 이렇게 말이 없는지 궁금했어요. 6살이면 제잘제잘 떠들어야 할 나이인데요. 밤이 되자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지연 씨는 일찍 방으로 들어갔고
태민이도 잠자리에 들었어요. 복래 씨는 자신의 방에서 누워 생각에 잠겼습니다. 참 이상한 집이야. 환자도 없는데 간병인을 부르고. 복래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구체적으로 뭐가 이상한지는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둡고 무거웠어요.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는데 복도에서 소곤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 씨와 남자 목소리였죠. 아마 남편일 거예요. 조심해야 해. 이상한 낌새 채면 곤란하잖아. 알아. 그냥 집안일만 시키면 돼. 복래 씨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더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래 씨는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어요. 지연 씨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이었고 남편 강민수 씨는 신문만 보며 말이 없었죠. 태민이만 복래 씨를 빤히 쳐다봤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입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태민아, 할머니랑 놀까? 복래 씨가 말을 걸자 태민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보였죠. 하지만 지연 씨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민이, 할머니 일 방해하면 안 돼. 태민이는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복래 씨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집에는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비밀 속에서 태민이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느꼈죠. 복래 씨는 태민이 등의 멍자국을 본 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죠. 다음 날 아침, 복래 씨는 지연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태민이 등에 멍이 있던데 어디서 다친 건가요? 지연 씨가 갑자기 돌아봤습니다. 얼굴이 순간 굳어지더라고요. 멍이요? 네, 목욕시켜주다가 봤어요. 지연 씨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아, 그거요?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아이들이 뛰어다니다가 그런 거죠. 하지만 지연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복래 씨는 거짓말이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좀 심해 보이던데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지연 씨의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그리고 복래 씨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복래 씨, 태민이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복래 씨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이가 다쳤는데 엄마가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나요? 점심시간이 되자 복래 씨는 태민이와 둘이 있게 되었어요. 지연 씨는 또 외출했고 민수 씨는 회사에 있었죠. 복래 씨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태민아, 할머니한테 정말 이야기해줘도 돼? 태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죠. 등에 있는 멍, 정말 넘어져서 생긴 거야? 태민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복래 씨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역시 그랬구나. 그럼 누가 그랬어? 아빠가. 화났어요. 왜 화났는데? 자동차 순서를 자꾸 틀려서요. 아빠가 외우라고 했는데 깜빡했어요. 복래 씨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아이가 금고 비밀번호를 제대로 외우지 못한다고 때린 거였죠. 태민아, 그 자동차 순서가 뭔지 할머니도 알 수 있을까? 태민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더욱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파란 차, 빨간 차, 초록 차, 노란 차. 4-2-3-1이에요. 4-2-3-1. 네. 파란 건 4, 빨간 건 2, 초록 건 3, 노란 건 1이래요. 복래 씨는 숨이 멎을 뻔했어요. 태민이가 색깔을 숫자로 바꿔서 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금고 비밀번호였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연 씨가 돌아온 것 같았죠. 태민이는 화들짝 놀라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태민아, 엄마 왔나 봐. 우리 이야기는 비밀이야, 알았지?
태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지연 씨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평소와 달리 표정이 매우 어두웠습니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봐요. 복래 씨, 태민이랑 뭐 했어요? 그냥 점심 먹고 놀았어요. 지연 씨는 태민이를 쳐다봤어요. 아이는 엄마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태민아, 방에 가서 놀아. 엄마가 할머니랑 이야기 좀 해야겠어. 태민이가 방으로 올라간 후 지연 씨는 복래 씨와 마주 앉았어요. 그런데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복래 씨, 솔직히 물어볼게요. 우리 집에서 뭔가 이상한 거 못 봤어요? 복래 씨는 가슴이 뛰었어요. 뭔가 들켰나 싶었거든요. 이상한 게 뭔가요? 태민이가 하는 말이나 남편이 하는 행동이나. 복래 씨는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특별히 이상한 건 못 봤는데요. 지연 씨는 복래 씨를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마치 거짓말하는지 확인하려는 것처럼요. 태민이 잠꼬대 들어봤죠? 복래 씨는 깜짝 놀랐어요. 지연 씨가 알고 있었구나. 아, 네. 가끔 들렸어요. 뭐라고 하던가요? 글쎄요, 잘 안 들렸는데요. 지연 씨의 눈이 날카로워졌어요. 복래 씨, 우리 집 일에 너무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시키는 일만 하시면 돼요. 복래 씨는 등에 식은땀이 났어요. 완전히 경계당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민이가 하는 말,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마세요. 아이 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연 씨의 목소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복래 씨는 몸이 경직되었습니다. 혹시 누구한테 뭔가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누구한테도 안 했어요. 그럼 앞으로도 그러세요. 우리 가족 일은 우리끼리 해결할 거니까. 지연 씨가 일어서면서 말했습니다. 참, 복래 씨. 태민이 멍 이야기,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들으면 기분 나빠요. 복래 씨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 씨가 들어왔을 때 지연 씨가 뭔가 보고하는 것 같았어요. 복래 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들었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 아직까지는. 확실해? 응. 하지만 계속 지켜봐야 해. 너무 오래 두면 위험하지 않을까? 그것도 생각해봐야겠어. 복래 씨는 오싹했어요.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분명했거든요. 언제까지 이 집에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밤이 되자 태민이가 또 잠골대를 시작했습니다. 4-2-3-1, 4-2-3-1. 잊으면 안 돼. 절대 잊으면 안 돼. 복래 씨는 이제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혼자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때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예전에 국밥집에 자주 오던 구 형사였죠. 그 사람이라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래 씨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서 구 형사 번호를 찾았어요. 오랜만에 연락하는 거라 망설여졌지만 태민이를 생각하니 용기가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복래 씨는 화장실에서 몰래 구 형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형사님, 복래입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려요. 통화 가능할 때 연락 주세요. 복래 씨는 구 형사에게 문자를 보낸 후 하루 종일 초조했습니다. 답장이 올까봐 걱정도 되고 안 올까봐 불안하기도 했어요. 태민이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오후 3시쯤 드디어 구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복래 씨는 화장실로 피해서 받았습니다. 복래 씨,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에요? 형사님, 죄송해요. 갑자기 연락드려서. 구 형사는 김종철이라는 이름이었어요. 50대 중반의 다정한 사람이었죠. 복래 씨 국밥집에 10년 넘게 다녔거든요. 괜찮아요. 뭔 일인데요? 복래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가 지금 간병인을 하고 있는데 이상한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상하다니. 아이가 뭔가 위험한 상황 같아요. 부모가 아이를 때리고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구 형사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요? 복리 씨는 태민이의 잠꼬대, 금고 이야기, 그리고 등에 있던 멍자국까지 모든 걸 털어놨어요. 물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요. 그렇다면 정말 심각한 문제일 수 있겠네요. 형사님, 제가 뭘 해야 할까요?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구 형사는 한참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복리 씨, 혹시 그 집 주소 알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편 이름도요. 강민수라고 해요. 주소는 경기도 성남시. 복리 씨가 주소를 알려주자 구 형사가 메모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겠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지만 복리 씨, 너무 위험한 행동은 하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그리고 혹시 더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구 형사와 통화를 마친 복리 씨는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저녁 민수 씨가 평소보다 더 일찍 들어왔어요. 그런데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뭔가 화가 난 것 같았어요. 지연아, 나와봐. 민수 씨가 지연 씨를 불렀어요. 두 사람은 안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죠. 복리 씨는 거실에서 태민이와 함께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내용은 들리지 않았지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죠. 태민이가 복리 씨에게 가까이 왔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또 화난 것 같아요. 괜찮아, 태민아. 할머니가 여기 있잖아. 복리 씨는 아이를 안아줬어요. 태민이는 복리 씨 품에서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죠. 30분쯤 지나서 민수 씨와 지연 씨가 나왔어요.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복리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민수 씨가 복리 씨를 불렀어요. 태민이는 지연 씨가 데리고 갔죠. 네, 뭔가요? 민수 씨는 소파에 앉으며 복리 씨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복리 씨, 우리 집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나요? 3주 정도 됐어요. 그동안 우리 가족 일에 너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복리 씨는 가슴이 떨렸어요. 뭔가 들킨 것 같았거든요. 그냥 태민이가 걱정돼서요. 태민이는 저희가 돌보겠어요. 복리 씨는 시키는 일만 하시면 돼요. 민수 씨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혹시 다른 사람한테 우리 집 이야기 하신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정말요? 네, 정말요. 민수 씨는 복리 씨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조심해 주세요. 우리 가족 일은 밖으로 나가면 안 되니까요. 복리 씨는 고개만 끄덕였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구 형사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복리 씨는 마트에 심부름 간다고 하고 밖으로 나와서 받았습니다. 복리 씨, 확인해 봤는데 심상치 않네요. 뭔가 있나요? 강민수라는 사람, 예전에 대형 금융사기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어요. 복리 씨는 숨이 막혔어요. 역시 그랬구나. 하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받았어요. 그런데 당시 수십억 원이 사라졌는데 아직도 찾지 못했거든요. 그럼 그 돈이 아마 어딘가 숨겨뒀을 가능성이 높아요. 복리 씨가 말한 금고가 그것일 수도 있고요. 구 형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지금 수사기관에서도 계속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더 지켜봐야겠어요. 그리고 혹시 그 금고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면. 복리 씨는 태민이가 그린 그림이 떠올랐어요. 집안에 작은 상자가 그려져 있었던 걸요. 형사님,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조심해서 하세요. 들키면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알겠어요. 복리 씨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태민이를 구하려면 용기를 내야 했거든요. 그날 오후, 지연 씨가 또 외출했어요. 민수 씨도 회사에 있었고요. 복리 씨는 태민이와 둘만 남았을 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태민아, 예전에 그린 그림 있잖아. 보물상자 있던 그림. 네. 그 보물상자가 정말 우리 집에 있어? 태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디에 있는지 알아? 태민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거실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벽 안에 있어요. 복래 씨는 가슴이 뛰었어요. 계단 밑 벽의 홈을 생각해봤거든요. 태민아, 할머니가 한번 봐도 될까? 태민이는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보면 안 된다고 했어요. 엄마는 지금 없잖아. 잠깐만 볼게. 복래 씨는 태민이와 함께 계단 밑으로 갔어요. 그리고 벽의 홈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로 뭔가 숨겨져 있을 것 같았어요. 태민아, 이게 열리는 거야? 네. 번호 누르면 열려요. 복래 씨는 손이 떨렸어요. 정말로 금고가 있었구나.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는 것 같았죠. 태민아, 빨리 거실로 가자. 복래 씨와 태민이는 서둘러 거실로 돌아왔어요. 다행히 지연 씨는 전화 받느라 바빠서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죠. 하지만 복래 씨는 이제 확신했어요. 이 집에는 정말로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태민이가 고통받고 있다는 것도요. 구 형사는 복래 씨로부터 정보를 받은 후 며칠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강민수에 대한 과거 기록들을 다시 뒤져보고 주변 상황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복래 씨는 매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냈습니다. 혹시 들킬까봐 걱정도 되고 태민이가 더 다칠까봐 불안하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어느 목요일 오후 구 형사에게서 중요한 전화가 왔어요. 복래 씨, 대단한 걸 발견했어요. 복래 씨는 마트 주차장에서 조용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뭘 발견하셨나요? 강민수, 이 사람 정말 큰 사기를 쳤었어요. 5년 전 금융회사에서 고객 돈 50억을 빼돌렸거든요. 복래 씨는 숨이 막혔어요. 50억이라니요. 하지만 당시 수사할 때 그 돈을 찾지 못했어요. 계좌 추적도 안 되고 어디 숨겨뒀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그럼 정말로 집에 숨겨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복래 씨가 말한 아이의 자동차 순서, 그게 정말 비밀번호일 수 있어요. 구 형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지금 다른 수사팀에서도 강민수를 지켜보고 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수사영장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복래 씨, 혹시 그 금고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물론 위험하긴 하지만. 복래 씨는 망설였어요. 들키면 정말 위험할 텐데요. 제가 한번 시도해 볼게요. 조심해서 하세요. 그리고 뭔가 발견하면 바로 연락하세요. 복래 씨는 결심을 굳혔어요. 태민이를 구하려면 이 길밖에 없었거든요. 다음 날 금요일, 좋은 기회가 왔어요. 지연 씨는 오후에 중요한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고, 민수 씨도 회사 회식이 있어서 늦을 거라고 했거든요. 복래 씨는 태민이와 저녁을 먹고 나서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민아, 할머니가 그 보물상자 한번 봐도 될까? 태민이는 무서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엄마가 화낼 거예요. 엄마는 모를 거야. 우리만의 비밀로 하자. 복래 씨는 아이를 달랬어요. 태민이도 복래 씨를 믿는 것 같았죠. 할머니, 정말 비밀이에요? 응, 정말 비밀이야. 복래 씨는 태민이와 함께 계단 밑으로 갔어요. 벽의 홈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로 숨겨진 문 같은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는 거야? 태민이가 작은 손으로 벽을 눌렀어요. 그러자 벽 일부가 살짝 열렸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비밀 공간이었어요. 안에는 검은색 금고가 하나 있었어요. 작지만 묵직해 보였죠. 그리고 앞면에는 사자리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버튼이 있었습니다. 태민아, 번호가 뭐라고 했지? 4-2-3-1이요. 복래 씨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4, 2, 3, 1. 그러자 딸칵 소리가 나며 금고가 열렸습니다.
안을 들여다본 복례 씨는 깜짝 놀랐어요. 돈다발이 가득 들어있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들도 있었죠. 복례 씨는 서류 몇 장을 꺼내서 봤어요. 은행 계좌 정보, 회사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고객 자금 이체 내역서라고 적힌 서류였죠. 거기에는 여러 고객들의 돈이 다른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자세히 나와 있었어요. 복례 씨는 가슴이 뛰었어요. 이게 바로 증거구나. 태민아, 할머니가 이거 잠깐 가져가도 될까? 왜요? 나쁜 사람들을 잡으려면 이게 필요해. 태민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례 씨를 믿는 것 같았죠. 복례 씨는 핸드폰으로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몇 장은 조심스럽게 가져갔습니다. 나중에 돌려놓을 생각이었거든요. 금고를 다시 닫고 벽도 원래대로 해놨어요. 태민이가 도와줘서 다행히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태민아, 이 일은 정말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네, 할머니. 복례 씨는 자기 방으로 돌아가서 바로 구 형사에게 연락했어요. 형사님, 찾았어요. 정말요? 뭘 찾았는데요? 금고 안에 서류들이 있어요. 고객 돈을 빼돌린 증거 같아요. 구 형사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대단해요, 복례 씨. 그 서류들 사진 찍었어요? 네, 찍었어요. 그리고 몇 장은 가져왔어요. 좋아요. 내일 만나서 확인해봐요. 이제 수사영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복례 씨는 안도했어요. 드디어 태민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죠. 복례 씨는 서둘러 서류를 숨기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민수 씨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식이 일찍 끝났나 봐요. 태민아, 뭐 했어? 할머니랑 놀았어요. 뭐 하고 놀았는데? 그냥 TV 봤어요. 다행히 태민이가 거짓말을 잘했어요. 복례 씨는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30분쯤 지나서 민수 씨가 복례 씨 방으로 왔어요. 복례 씨, 나와서 이야기 좀 해요. 복례 씨는 가슴이 뛰었어요. 혹시 들킨 걸까요? 거실로 나가니 민수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복례 씨, 오늘 집에서 뭐 하셨어요? 태민이랑 저녁 먹고 TV 봤어요. 다른 건 안 했어요? 네, 다른 건 안 했어요. 민수 씨는 복례 씨를 의심스럽게 쳐다봤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는 것 같았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태민이가 요즘 이상한 말을 해서요. 이상한 말이요? 비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복례 씨는 식은땀이 났어요. 태민이가 실수한 건가요? 아이들은 원래 비밀놀이를 좋아하잖아요. 그러게요. 별거 아닐 거예요. 민수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복례 씨는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복례 씨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서류를 발견한 기쁨도 잠시, 이제 더 위험해진 것 같았거든요. 태민이도 잠꼬대를 했어요. 비밀, 비밀. 할머니랑 비밀. 복례 씨는 걱정이 되었어요. 혹시 태민이가 실수로 비밀을 말하면 어떻게 하죠? 다음 날 아침, 복례 씨는 일찍 일어나서 구 형사와 만날 준비를 했어요. 마트에 장 보러 간다고 하고 나갈 계획이었거든요. 하지만 지연 씨가 이상하게 복례 씨를 쳐다봤어요. 복례 씨, 오늘 어디 가세요? 마트에 장 보러 가려고요. 혼자 가세요? 네. 지연 씨는 뭔가 의심스러워했어요. 하지만 막을 수는 없었죠. 복례 씨는 집을 나서면서 뒤를 돌아봤어요. 지연 씨가 창문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복례 씨는 지연 씨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뒤로 하고 집을 나섰어요. 마트 주차장에서 구 형사와 만나기로 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구 형사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례 씨, 고생 많으셨어요. 형사님, 이거 봐주세요. 복례 씨는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들과 가져온 서류를 보여줬어요. 구 형사는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고객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명확한 증거네요. 정말요? 네. 이 서류만 있으면 수사영장 받는데 문제 없을 거예요. 구 형사는 사진을 복사하고 서류도 스캔했어요. 복래 씨, 이제 며칠 안에 영장이 나올 거예요. 그때까지만 조금 더 버텨주세요. 혹시 들키면 어떻게 하죠?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그리고 위험하다 싶으면 바로 연락하세요. 복래 씨는 서류를 다시 가져가서 원래 자리에 돌려놔야 했어요. 들키지 않으려면 모든 걸 원상복구해야 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복래 씨는 불안했어요. 지연 씨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지연 씨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래 걸렸네요. 마트가 좀 복잡해서요. 지연 씨는 복래 씨가 가져온 장바구니를 유심히 봤어요. 다행히 장도 제대로 봐왔거든요. 태민이는 어디 있어요? 방에서 놀고 있어요. 복래 씨는 서둘러 부엌으로 갔어요. 서류를 빨리 돌려놔야 했거든요. 점심을 준비하면서 복래 씨는 기회를 노렸어요. 지연 씨가 전화를 받으러 나간 사이에 태민이에게 말했습니다. 태민아, 할머니가 어제 가져온 종이 돌려놔야 해. 지금요? 응, 빨리. 복래 씨와 태민이는 조용히 계단 밑으로 갔어요. 벽을 열고 금고를 다시 열었죠. 서류를 원래 자리에 넣고 모든 걸 원상복구했습니다. 태민아, 정말 잘했어. 할머니, 이제 나쁜 사람들 잡힐까요? 응, 곧 잡힐 거야. 그때 지연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복래 씨, 태민이 어디 있어요? 복래 씨와 태민이는 서둘러 거실로 돌아왔어요. 여기 있어요. 지연 씨는 뭔가 의심스러워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오후가 되자 복래 씨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구 형사가 언제 영장을 가지고 올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그 전에 들키면 어떻게 될지도 걱정이었죠. 4시쯤 민수 씨가 갑자기 집에 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이었죠. 왜 이렇게 일찍 와? 지연 씨가 놀라며 물었어요. 급한 일이 생겼어. 민수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큰일이 난 것 같았죠. 태민이는 어디 있어? 방에 있어. 민수 씨는 태민이를 불렀어요. 태민아, 아빠한테 와. 태민이가 내려오자 민수 씨는 아이를 무릎에 앉혔어요. 태민아, 어제 뭐 했어? 할머니랑 놀았어요. 어떻게 놀았는데? 태민이는 복래 씨를 쳐다봤어요. 복래 씨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냥 TV 봤어요. 다른 건 안 했어? 태민이가 머뭇거렸어요. 복래 씨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아니에요. 민수 씨는 태민이를 더 자세히 쳐다봤어요. 정말 아빠한테 거짓말하면 안 돼. 그때 태민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무서워요, 아빠. 민수 씨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뭔가 확신한 것 같았죠. 복래 씨, 이리 와보세요. 복래 씨는 다리가 떨렸지만 민수 씨 앞으로 갔어요. 어제 정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민수 씨는 갑자기 일어서서 계단 밑으로 갔어요. 복래 씨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 씨가 벽을 만져보더니 돌아왔어요. 누군가 여기를 건드렸어. 뭔 소리예요? 벽에 지문이 남아있어. 새로운 지문이. 복래 씨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완전히 들킨 거였거든요. 복래 씨, 당신이 뭘 했는지 다 알아요. 민수 씨의 목소리가 위협적이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세요. 금고를 열었죠? 그때 지연 씨도 다가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당신 누구한테 말했어요? 복래 씨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경찰한테 신고했죠? 민수 씨가 복래 씨를 밀쳤어요. 복래 씨는 뒤로 넘어질 뻔했죠. 말해요. 누구한테 말했어? 그때 태민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 때리지 마세요. 조용히 해. 민수 씨가 태민이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복례 씨는 태민이를 보호하려고 앞으로 나섰어요. 아이한테 그러지 마세요. 당신이 뭔데 내 아이 일에 참견해. 민수 씨가 복례 씨를 또 밀었어요. 이번엔 정말로 넘어졌죠. 여보, 너무 심한 것 같아. 지연 씨가 말렸지만 민수 씨는 흥분 상태였어요. 이 여자 때문에 우리가 다 망할 뻔했잖아. 복례 씨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말했어요. 저는 태민이가 걱정돼서. 태민이는 우리가 알아서 해. 민수 씨가 복례 씨를 발로 찰 뻔했을 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렸어요. 경찰입니다. 구 형사와 다른 형사들이 들어왔어요. 복례 씨는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강민수 씨, 금융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이건 다 저 여자가 꾸민 일이다. 민수 씨가 복례 씨를 가리키며 소리쳤어요. 저 여편네가 우릴 훔쳐보더라. 남의 집에 들어와서. 하지만 경찰들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얌전히 따라오세요. 민수 씨는 수갑을 차인 채로 끌려갔어요. 그때까지도 복례 씨를 원망하는 눈빛이었죠. 지연 씨는 태민이를 끌어안고 무너졌어요. 왜 몰랐을까? 이 사람에게 모든 걸 걸다니. 복례 씨는 일어나서 지연 씨와 태민이에게 다가갔어요. 이제 괜찮아요. 모든 게 끝났어요. 태민이가 복례 씨를 보며 말했어요. 할머니, 아프지 않아요? 괜찮아, 태민아. 할머니는 괜찮아. 복례 씨는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드디어 태민이를 지켜낸 거였죠. 민수 씨가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복례 씨는 그동안 지연 씨와 태민이 곁에 있어줬어요. 갑작스럽게 남편을 잃은 지연 씨는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거든요. 복례 씨, 정말 죄송해요. 지연 씨는 매일 복례 씨에게 사과했어요. 제가 눈치를 못 챘어요. 남편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줄 몰랐어요. 괜찮아요.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복례 씨는 지연 씨를 위로했어요. 사실 지연 씨도 피해자였거든요. 태민이가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엄마인 제가 지켜주지 못했어요. 지연 씨는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의 무능력함을 자책하고 있었죠. 지금부터라도 잘하시면 돼요. 태민이에게는 엄마가 가장 소중하니까요. 복례 씨의 말에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민이는 아빠가 없어진 후 오히려 밝아졌어요. 더 이상 자동차 순서를 외우지 않아도 되고 잠꼬대도 하지 않았거든요. 할머니, 이제 비밀번호 안 외워도 돼요? 응, 이제 안 외워도 돼. 정말요? 정말이야. 태민이는 이제 자유야. 태민이는 환하게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순수한 아이의 미소였죠. 구 형사는 사건 처리를 위해 자주 찾아왔어요. 복례 씨 덕분에 큰 사건을 해결했어요. 별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용기 있는 행동이었어요. 그 아이를 구해낸 거잖아요. 구 형사는 복례 씨를 진심으로 존경한다고 했어요. 앞으로 민수 씨는 오랫동안 감옥에 있을 거예요. 피해 고객들에게 돌려줄 돈도 많고요. 그럼 지연 씨와 태민이는 어떻게 되나요? 다행히 지연 씨는 남편 일에 관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피해자죠. 복례 씨는 안심했어요. 지연 씨와 태민이만큼은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지연 씨가 복례 씨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복례 씨, 저희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디로요? 시골로 내려가려고요. 새 출발을 하고 싶어요. 지연 씨는 도시를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태민이와 함께 살기로 했다고 했어요. 남편이 한 일 때문에 여기서는 살기 어려워요. 태민이도 새로운 환경이 필요하고요. 복례 씨는 이해했어요. 정말로 새 출발이 필요한 상황이었거든요. 언제 가시는데요? 다음 주쯤 가려고 해요. 복례 씨는 아쉬웠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오히려 지연 씨와 태민이에게는 더 좋은 선택일 것 같았죠. 이사 가기 전날 지연 씨는 복례 씨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이거 받으세요. 뭔가요? 그동안 월급이랑 위로금이에요. 복례 씨는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저는 충분히 받았어요.
제발 받으세요. 복례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 모두 망했을 거예요. 지연 씨는 눈물을 흘리며 고집했어요. 복례 씨는 어쩔 수 없이 받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연 씨는 복례 씨를 꼭 안아줬어요. 진심이 담긴 포옹이었죠. 드디어 이사하는 날이 왔어요. 복례 씨는 태민이와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태민아, 할머니 잊지 마. 할머니도 저 잊지 마세요. 태민이는 복례 씨에게 그림 한 장을 줬어요. 복례 씨와 태민이가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었죠. 할머니, 이거 가져가세요. 고마워, 태민아. 복례 씨는 그림을 소중히 받았어요. 평생 간직할 선물이었거든요. 할머니,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죠? 물론이지. 태민이가 크면 할머니를 찾아와. 네, 꼭 찾아갈게요. 태민이는 환하게 웃으며 약속했어요. 이사 트럭이 떠나고 복례 씨는 혼자 남았어요. 텅 빈 집을 바라보니 뭔가 허전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태민이를 구해냈으니까요. 며칠 후 복례 씨는 예전 국밥집 자리를 찾아갔어요.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지만 추억이 많은 장소였거든요. 국밥집 앞 벤치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할까요? 그때 누군가 뒤에서 불렀어요. 어머니. 돌아보니 태민이와 지연 씨였어요. 깜짝 놀란 복례 씨를 보며 태민이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태민아, 어떻게 여기를? 지연 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사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그리고 할머니께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복례 씨는 궁금했어요. 무슨 부탁인가요? 시골에 내려가서도 태민이 봐주실 수 있나요? 물론 제대로 모셔갈 거예요. 지연 씨의 제안에 복례 씨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네. 태민이도 할머니가 좋다고 하고 저도 할머니가 필요해요. 태민이는 복례 씨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우리랑 같이 살아요. 복례 씨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새로운 가족을 만난 것 같았거든요. 그럼 제가 또 태민이 할머니가 되는 건가요? 네. 진짜 할머니처럼. 태민이가 깔깔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에 복례 씨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새 출발해 볼까? 네. 세 사람은 서로를 꼭 안아줬어요. 힘들었던 시간들을 뒤로하고 새로운 희망을 향해 걸어갈 준비가 되었거든요. 태민이는 이제 더 이상 비밀번호를 외우지 않아도 되고 복례 씨는 외롭지 않을 거예요. 지연 씨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곁에 두게 되었고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서로가 있다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례 씨는 태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어요. 너처럼 착한 아이는 무슨 일이 있어도 꼭 지켜줄게. 태민이가 복례 씨를 올려다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태민이 사랑해. 따뜻한 햇살 아래서 새로운 가족이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